오늘의 역사 시간입니다. 8월 13일. 오늘은 과연 어떤 일들이 있었을지 저희가 준비한 자료들을 보면서 그 의미를 한번 파헤쳐보죠. 네. 해방 직전 한반도의 그 긴박했던 준비 과정, 또 프랑스 혁명의 결정적인 순간, 그리고 냉전 시대의 아주 상징적인 사건까지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네, 정말 중요한 날이죠. 먼저 1945년 8월 13일로 가보겠습니다. 일본 항복이 진짜 불과 이틀 남은 시점이었잖아요. 그렇죠. 코앞이었죠. 정말 숨가쁜 순간이었을 것 같은데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폭 투하에다가 소련까지 참전하면서 일본 패배는 거의 확실해졌는데 그때 우리 독립운동가들은 어떤 준비를 하고 있었을까요? 네, 이게 아주 중요한 시점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일본 패망이 이제 눈앞에 다가오니까 그냥 손 놓고 기다린 게 절대 아니었죠. 아, 그럼요. 특히 그 여운형 선생 같은 분들이 중심이 된 조선건국준비위원회, 우리가 보통 건준이라고 부르잖아요. 네, 건준. 이게 불과 며칠 전에 급하게 결성돼서 바로 이날까지도 아주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빠르게 움직였네요. 네, 여기서 주목할 점은 그 해방이라는 엄청난 전환점 바로 앞에서 이미 민중 중심의 통일정부라는 구체적인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실행에 옮기려고 한 거죠. 그렇죠. 단순한 독립선언을 넘어서 국가를 어떻게 운영할지, 누가 주체가 될지 이런 방향까지 고민했던 겁니다. 야, 정말 그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미래를 그렇게 구체적으로 설계하고 있었다는 점이 참 놀랍습니다. 네, 대단했죠. 물론 그 이후 역사는 저희가 알다시피 좀 복잡하게 흘러갔지만 그래도 해방 직전의 그 열망과 준비는 꼭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 의미가 크죠. 자, 이번에는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1792년 8월 13일 프랑스 파리로 가보겠습니다. 이때는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때는 프랑스 혁명이 정말 아주 격렬하게 타오르던 시기였습니다. 그 파리 시민들이 왕궁인 튤르리궁을 습격한 지 사흘 만인데요. 아, 8월 10일 습격 이후군요. 네, 바로 그 여파로 이날 루이 16세하고 왕비 마리 앙투아네트가 공식적으로 체포가 됩니다. 그래서 탕풀탑이라는 곳에 갇히게 되죠. 왕과 왕비가 체포되다니. 이게 단순히 왕가의 불행 이런 차원을 넘어서요. 수백 년 동안 이어져 온 프랑스 왕정이 사실상 끝났다. 이걸 알리는 아주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왕궁 습격에 이어서 국왕 체포라니. 정말 그 혁명의 열기가 대단했군요. 이 사건이 그럼 혁명의 방향 자체를 어떻게 바꿨다고 볼 수 있을까요? 아, 이게 결정적이었죠. 이 체포는 프랑스 혁명을 그냥 입헌 군주제 정도가 아니라 아예 공화정으로 나아가게 하는 아주 중요한 분기점이었습니다. 공화정으로요? 네, 그 이전까지는 그래도 왕정을 유지하려는 좀 온건파 목소리도 있었거든요. 근데 국왕이 외국이랑 내통하려 했다 이런 의심도 받고 왕궁 습격 사건까지 터지면서 민심이 완전히 돌아선 거죠. 아, 민심이 완전히 돌아섰군요. 그렇죠. 권력의 정통성이라는 게 이제 군주가 아니라 바로 국민에게 있다. 이걸 아주 극적으로 보여준 겁니다. 그야말로 역사의 물줄기를 확 바꾼 순간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 절대 왕정 시대가 저물고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그 문턱이었던 셈이죠. 정말 한 시대의 종말을 고하는 순간이었군요. 자, 이번에는 다시 현대로 좀 와보겠습니다. 비교적 가까운 과거인데요. 1961년 8월 13일 베를린입니다. 이날은 냉전의 상징과도 같은 일이 시작됐죠. 그렇습니다. 바로 그 유명한 베를린 장벽 건설이 시작된 날입니다. 아, 베를린 장벽? 이날 새벽에 동독 정부가 동베를린 주민들이 서베를린으로 자꾸 넘어가니까 이걸 막으려고 정말 예고도 없이 그냥 국경을 봉쇄해버리고 철조망을 치기 시작했어요. 갑자기요? 새벽에? 네, 정말 갑자기요. 그리고 곧 이어서 콘크리트 장벽이 세워졌고요. 어떻게 보면 냉전의 가장 눈에 보이는 그리고 비극적인 상징물이 탄생한 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룻밤 새에 그냥 도시가 둘러딱 나뉘고 가족들이 헤어지고 이건 단순히 그냥 물리적인 벽 이상의 의미가 정말 크겠네요. 엄청난 의미를 지니죠. 베를린 장벽은 단순히 동베를린, 서베를린을 갈랐다 이걸 넘어서요. 그 이념이라는 게 어떻게 세상을, 한 민족을, 심지어 한 도시를 이렇게 갈라놓을 수 있는가 이걸 전 세계에 너무나 생생하게 보여줬습니다. 정말 상징적이네요. 특히 그 동독에 좀 유능한 인력들이 자꾸 서독으로 빠져나가니까 체제 유지의 위협을 느낀 동독 정부의 어떤 절박함도 있었고요. 또 이걸 용인하거나 어떻게 보면 방관했던 당시 강대국들의 좀 냉혹한 현실 정치
이런 것들이 빚어낸 결과물이기도 하죠. 아, 복합적인 배경이 있었군요. 네, 이 장벽이 거의 뭐 30년 가까이 서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냉전 시대의 그 긴장과 아픔을 아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네, 오늘 8월 13일 하루에 담긴 역사를 쭉 살펴보니까요. 새로운 나라를 세우려는 희망과 준비가 있었고 1945년 한국, 또 낡은 체제를 무너뜨리는 혁명의 격정이 있었고 1792년 프랑스, 그리고 이념 대립이 만들어낸 그 분단의 비극까지 1961년 베를린, 정말 극적인 순간들이 이날 교차했네요. 네, 맞습니다. 이게 각각 다른 시대, 다른 장소에서 벌어진 일들이지만 공통적으로 보면 기존의 질서가 좀 흔들리거나 무너지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어떤 전환점이었다.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전환점. 네, 이런 과거의 전환점들을 우리가 돌아보는 게 중요한 이유는 바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변화들을 이해하고 또 미래를 만들어가는데 어떤 성찰을 주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그렇죠. 과거를 통해 현재를 보고 미래를 생각하게 되죠. 네, 어쩌면 지금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일들 중에서도 미래의 역사가들이 이때가 결정적 전환점이었다 이렇게 기록할 순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 그런 생각을 하니 좀 다르게 보이네요. 과연 우리는 지금 그 순간들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 한 번쯤 생각해 보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의 역사 8월 13일에 담긴 깊은 의미를 함께 되새겨보는 시간이었습니다.